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길가에서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 대전 서구의 한 포장마차 앞, 한 남성이 멈춰서 있는 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강하게 차 유리를 내려치는데요. 분이 안 풀린 듯 차를 밟고 뒤까지 넘어가 유리를 강하게 내려찍는 이 남성. 알고 보니 이들은 각각 다른 조직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였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조직을 욕한다는 이유로 포장마차 안에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별장에 간 적도 없고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본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대질 조사까지 거부했는데요.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작새가 나타나면서 한바탕 구조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낮 서울 온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대원이 창문을 열자 아파트 난간에 공작새가 앉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이를 보고 소방서에 신고를 한 건데요. 두 차례 시도 끝에 때를 노려 결국 소방대원들에 의해 공작새가 구조됐습니다. 2차 시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된 공작새는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됐던 한국인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여성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뒤 파리 공군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현재 건강검진을 받으며 현지에 머무르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 초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외 장기 여행 중이었던 이 여성은 정부가 철수 공고를 내린 말리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경보 수준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런 나라도 있어요. 이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 여성이 이제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이제 뭐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이 여성이 있었던 북부 지역 뭐 4개 주 중에서 적색 경보가 발령한 이제 곳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베냉이라는 인접국으로 이동을 하려다가 워낙 부르키나파소가 이런저런 테러가 빈번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여성 이동을 하다가 테러 범들에게 인질로 잡혔고요. 이제 프랑스 인질들도 이제 함께 여러 잡혀 있다 보니까 프랑스군에서는 자국의 인질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 여성까지 이제 함께 구출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번 사건으로 여행 경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3단계로 갈수록 가장 이제 심각한 그러니까 철수 권고를 발령한 상태이고요. 다만 이 여성이 지금 이동하려고 했던 베냉 같은 기억에는 여행 경보가 없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 지역도 여행 경보를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철수 권고까지 내려져 있는 곳에 굳이 또 왜 갔을까 이런 의문도 남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인질이 구조됐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구조됐다는 소식이었고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했다는 소식인데 김학의 전 차관이 근데 윤중천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윤중천도 모르지만 별장도 모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난 아무 관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건지 모르라서 모르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아마 법률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거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조사단이 갖고 있는 어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대질할 필요가 없어요.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소시효 때문에 1억이 넘어가면 15년이 되는데 제3자 뇌물 제공죄 특히 여성이 그 성폭행 당했다 여성한테 그 윤중천이 고소를 취하게 했던 그 부분 제3자한테 이익이 공여됐다. 이 부분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뭐 윤중천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윤중천을 모른다라는 것은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겠다라는 것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뭐 성범죄를 떠나서 뇌물수수 혐의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윤중천을 모른다고 해야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자기의 혐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배척시키기 위해서 주장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피의자들 부인 많이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여기 김복주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입증은 전부 수사기관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뜻인데 지금 별장 성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 청구 범죄 사실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지금 뇌물 부분도 조금 전에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윤중천 씨하고 지금 김 전 차관 사이 오고 간 돈은 2007년, 2008년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그거는 공소시효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제3자 뇌물죄가 입증이 안 되면 사실 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그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문제인데 제3자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증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정한 척탁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입증을 했다면 이제 지금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영장 발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법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두 분의 이제 변호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제3자죠 뇌물죄 적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상당히 핵심적인 어떤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가죠.